1, 2번을 도맡았고 그리고 진짜 심지어 키 큰 애들이랑 머리통 하나만큼 차이가 나고 정말요. 그리고 몸은 이렇게 바짝 마르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을 제가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게임을 잘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우러러보지. 그렇죠. 우러러보는 거죠. 표현. 네. 그럼 자신감이 없다가 게임을 하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네. 게임을 얼마나 잘했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제가 항상 게임을 너무 잘해서 친구들을 다 게임을 지도를 해주고 친구들한테 좋은 아이템 다 주고 막 친구들 이렇게 레벨 올리는 거 도와주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뭔가 이제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된 것 같고 뭔가 나 자신의 유능감을 게임을 통해서 네. 느낄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손 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이 손 모양이요. 손끝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아주 이 키보드를 누르기 적합하게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골무를 낀 것처럼. 아니 이걸 게임을 많이 해서 이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그 게임에 맞게 태어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원래 그렇게 생겼었어요? 게임을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죠. 원래부터. 원래부터? 야, 뻔하는 거구나. 그럼 보면은 이렇게 그 게임이 뭐 하다 보면 워낙 재밌게 만들어놨으니까 재밌어서 빠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보면은 현실이 힘들어서 현실을 도피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게임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확실히 이렇게 게임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게임에 몰입되는 형이 많았다면은요. 네. 요즘은 공부나 이제 현실이 힘들어서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는 뭔가 인정받고 존재감이 있으니까 그런 가상현실 세계 의존형 이런 타입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어른이야 뭐 살기가 워낙 힘든 구석이 좀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현실 도피를 한다지만 애들이 게임을 통해서 현실 도피를 할 정도라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팍팍한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 참 씁쓸한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동환군이 지금 게임에 빠졌을 때 얘기를 막 하는데 강성태 선생님의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강성태 선생님 완전 공감 100배예요 지금. 본인도 그 느낌을 지금 충분히 느꼈었던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했기에 왜 그렇게 게임에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동환군이 지적해준 그 게임에 진짜 대학을 못 가봤는데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특히 좀 한때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요즘도 컴퓨터 쓸 때 마우스를 왼손으로 종종 써요. 아, 원래 왼손잡이는 아니잖아요. 네, 왼손잡이 아닌데 이제 그 당시에 게임을 막 하다 보면은 막 밤늦게 새벽 3시, 4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빠질 때도 있어요. 한 판으로 안 끝나거든요. 뭐 오른손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이러니까 피가 안 통해서 팔이 저려요. 그 왼손으로 바꿔서 하고 그 정도로. 근데 저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봤는데요. 이 친구는 팔이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그걸 부시고 PC방을 가더라고요. 이걸 해야 되니까. 그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되게 좀 인상 깊은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그 컴퓨터공학과 교수님 말씀이신데 그 정말 그 수재들이 지금 다 뭐 게임 회사가 있다고. 왜 그 요즘 게임 회사들 돈 진짜 많이 벌고 프로그램 만드는 있고. 그런 회사에 가서.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게임이란 게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수재들이 가서 만들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천재들이 이 게임을 만들 때 화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중독. 어떻게 하면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딴 일 아무것도 못하고 게임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독 거기에 빠지지 않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게임 중독에 있다가 빠져나올 학생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내가 스트레스 풀고 해야 되니까 조금만 하고 이제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지켜지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게임이 거의 예스 아니면 노라고 할 정도로 아예 빠지던가 아니면 아예 안 하던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동환군이 얘기한 스타크래프트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게임을 스스로가 졸업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비우스를 했는데 학교 끝나고 제비우스는 또 뭐예요, 선생님?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학교 끝나고 버스에서 내리면 집 앞에 조그만 오락실이 있었는데요. 50원을 넣으면 2시간을 해요, 제가. 몇 판 계속 그냥 판을 깨다 보니까 끝까지 하는 제가 마음속에 거군요. 정한 게 100만 점 넘으면 나 이제 그만해야지. 그래서 100만 점을 넘기고 그다음부터 난 이거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게임은 없다라고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면 뒤에 사람들이 쫙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왔는데 몇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동환군은 뭐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딱 결심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졸업을 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졸업할 수 없는 친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제가 친구들 많이 만나보면요. 딱 두 가지
이유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모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게임하고 싶지 않은데도 부모님이 자기를 좀 화나게 하면 복수를 하고 싶어가지고 가서 게임을 하고 이렇게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게임을 끊고 싶어 해도 이게 사실은 마음을 먹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격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너 게임 안 하기로 했다면서 왜 하니 자꾸 이렇게 마치 경찰처럼 네. 나무라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게임을 끊기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네, 애들은 예. 애들이네요. 복수를 하려면 상대방을 괴롭혀야지 자기의 인생을 망치면서 복수를 한다는 게 너무 웃기네요. 예, 자신을 괴롭히면서 그걸 보고 있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거죠. 예. 근데 두 번째는 본인 스스로가 좌절을 견디는 감정 조절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게임을 끊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친구들을 제가 쭉 만나봐도 하다 보면 이게 공부가 어렵거든요. 하다 보면 또 친구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때는 또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오죠. 예. 이때 처음의 마음을 다시 기억하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서 게임을 이렇게 멀리하는 그 힘이 유지가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가 결국은 관건이더라고요. 네.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동안군 어머님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안군한테 이렇게 안 보이는 데서 믿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동안군 스스로는 제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좌절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순간을 견디고 헤치고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